자, 2020년 중등고 기출풀이 들어갈 건데 이렇게 9문제 질문 나오고 9문제만 풀게요. 근데 이제 중간에 풀이가 좀 이해됐다 싶은 거는 그냥 풀이 계산 너네한테 맡기고 넘어가면서 풀 거야. 자, 일단 8번 문제. 일단 문제 특징은 뭐 정말 어려운 문제도 물론 있었어. 근데 전체적인 문제들이 막 쉽게 아예 간단하게 풀리는 게 없지. 그치? 그래서 문제 수가 20문제로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닌데 문제 하나가 좀 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시간은 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풀 수 있는 거를 좀 빠르게 맞췄다면 등급이 유지가 되고, 풀 수 있는 걸 못 풀었다면 그냥 한 평균? 5등 정도 나왔겠지. 그치? 그랬을 것 같아. 다음 8번 문제 갑시다. 이거는 이제 기본 문제인데 맨날 틀려요. 도형의 동 3스텝에 1포에 이거 저거 너무 많이 있지. 쳐버리겠어. BCO의 넓이를 구하라. 언제냐면 삼각형 ABC의 범위가 최소. 이 말이 너무 익숙하죠? 혹시 이 말 보고 아직까지 막 덜덜덜 떨리면 안 된다. 나 저거 아직도 못해 이러면 안 돼. 그럼 삼각형 ABC의 둘레가 언제가 최소인지를 좀 체크를 해야지. 그러면 둘레에 대한 최소는 항상 구부러진 걸 폈을 때잖아. 그래서 이분들을 일단 다 피기 위해서 대칭도 시키고, 대칭도 시켜. 이렇게 됐니? 그러면 여기에는 이 길이는 여기는 이 길이와 똑같아지고, 여기는 이 길이는 여기는 이 길이와 똑같아진다.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둘레가 어떻게 바뀌어? 요렇게 바뀐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이렇게 꺾여 있는 걸 최단거리로 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만든다. 이때가 둘레가 최소일 때라고 읽어줘요. 그럼 B가 어디야? 여기지? C가 어디야? 여기지? 그럼 이 B라는 거 어떻게 구해야 돼? 얘를 본 순간 이 B는 교점이라고 읽거든요. 교점.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라고 읽어야지. 따라와요? 그 다음에 C라는 건 뭐라고 읽어야 돼? 마찬가지로 교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근데 얘는 이 직선이 그냥 x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 자, 그러면 2 증가할 때 6 감소하니까 비율비는 마이너스 3이고, 뭐 2,4를 지나니까 더하기 10? 이렇게 생겼네요. 맞아요. 그래서 x절편을 구하면 x절편은 3분의 10. 그리고 이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면 얘가 x인 걸 풀면 되지. 그러면 4x가 10이니까 x는 2분의 5. 그래서 얘가 2분의 5,6.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답이야. 자, 넓이를 구하면 2분의 5 곱하기 밑변 3분의 10이죠? 그 점을 높이는 2분의 5가 되죠. 했나요? 그래서 이걸 풀어버리면 답은 6분의 25 됩니다. 됐어요? 자, 봅시다. 자, 일단 10번. 자,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지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봐봐. 이놈의 명제에 부정이 참이래. 그럼 너네는 이거를 부정을 해서 걔가 참이 되는 걸 봐도 되지만, 명제는 부정한 게 참이면 기존 명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이거를 부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자체가 거짓이 정수를 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저 명제 자체가 거짓이다 라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위쪽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놈의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이놈의 그래프를 볼 때는 a의 부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a의 부호를 봤더니 좀 착해. 그나마 좀 착해. 음이 아닌 a, b랑 있거든? 그러면 a는 0인 경우와, 오케이? a가 양수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0이라면 얘는 뭐 b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때 이렇게 나오고요. a가 양수라면 이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 우리한테 익숙한 이차함수 먼저 가자. 자, 그럼 얘가 항상 위쪽에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존재하거나 이렇게 존재하면 얘는 항상 위쪽에 있는 게 맞지. 만나거나 위쪽. 이것도 만나거나 항상 위쪽에 있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 돼버리니까 이거 답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답이라는 얘기야. 즉 판별시경보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모든 x에서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얘는 1차 직선은 항상 모든 x에서 만족하지가 않지. 너네가 이 b가 양수든 음수든 어떠한 직선을 그려도 얘는 무조건 x축보다 아래 있는 애가 존재하잖아. 맞아? 즉 얘는 항상 거짓이다. 오케이? 단 b가 0이면 자 b가 0이면 항상 만족하지. 이렇게 생긴 y는 1이라는 직선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b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살아와요? 자 그래서 a가 0이라면 가능한 b는 1부터 5까지가 가능하니까 5개가 나오는 거고, 됐니? a가 양수라면 판별식을 써. 자 판별식을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가 양수여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찾는다. 자 a가 1부터 5까지 찾는 거야. 자 a가 1이야? 그럼 가능한 b는 2 돼야 안 돼? 안 되지. 3부터 되지? 3, 4, 5 되죠? 자 a가 2야? 그러면 3, 4, 5 되죠? 얘가 8이니까 a가 3이면 4, 5만 되네. a가 4면 5만 되고 a가 5면 5만 되지. a가 5면 5되니까 그래서 몇 개? 10개. 그래서 10개가 5개 더하니까 답은 15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즉 만만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문제가 10번이지. 이미 여기서 마틴이 갔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11번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였거든. 틀렸다면은 이게 보존이 안 돼.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면은 일단 문제를 봐봐. 집합이 3개란 말이야. 우리가 집합이 2개면 그냥 부담 갖지 않고 집합 2개를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집합이 3개야. 그러니까 집합 3개짜리인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일단 이렇게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지금 똑같대. 마린도 봐봐. 자 그럼 이제 이 좌변을 한번 생각해보면 A차 집합이랑 B차 집합에게 여기다 색칠을 하면은 A차 집합비는 여기고 B차 집합비는 여기거든. 근데 얘랑 우변이 똑같대. 자 내가 우변을 지금 색칠을 해보면 A 교집합 C야. 그럼 A 교집합 C가 어디냐면 요거거든. 자 근데 이 연두색이랑 보라색이랑 똑같다는 얘기가 뭘까? 이 연두색하고 보라색이 똑같기 위해선 실제 이렇게 생긴 보라색이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긴 보라색이 존재하면은 오른쪽하고 왼쪽이 똑같아질 수가 없잖아. 왼쪽은 이 연두색인데 오른쪽은 보라색이니까. 즉 이런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다 공집합 처리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공집합이고 여기도 공집합이겠지. 왜냐면 여기서 왼쪽만 가지고 있는 애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려놓고 얘네들이 똑같기 위해선 얘가 공집합이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놈을 그림을 다시 그려도 상관이 없어. 자 이걸 그림을 다시 그린다고 하면 B는 이거 비어있고 여기가 B야. 그럼 B는 A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A 안에 B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C를 보면은 자 C하고 B는 교집합이 없지? 여기 공집합이고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C는 B하고 교집합은 없지만 A하고는 교집합이 있죠. 그래서 C는 B하고는 교집합이 없지만 A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풀든 아니면 그냥 여기를 공집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든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거에 이제 맞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 골라주면 돼요. 1번 봐봐. 자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다. B에서 A 빼면 공집합 맞죠? 2번 B랑 C를 교집합하면 공집합이다. 맞죠? A에서 C를 빼. 그러면 순수 A가 남지. B가 남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상당히 틀려. 됐니? 그래서 저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다는 얘기는 색칠 부분된 데가 똑같아야 되는데 색칠된 부분대가 똑같기 위해서는 여기가 사실은 공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A에서 C를 빼면 B야. 잘못 그렸구나. 여기도 공집합이구나. 그렇지? 여기도 공집합이란 얘기는 A는 여기 B의 순수한 부분만 가지고 있고 여기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A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C랑은 교집합이 존재하면서 다시 A는 C랑 교집합이 존재하면서 B랑도 딱 존재하는 이런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그림을 만약 그린다면 A가 B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C랑은 이렇게 있는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했어야 돼. A는 C랑은 교집합이 있고 이렇게 B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돼. 선생님이 잘못 그렸습니다. 그래서 A에서 C를 빼면은 B가 남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맞아. 4번 A랑 B를 교집합해. 그리고 C를 빼. 그러면 B만 남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주어진 얘를 이렇게 다시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 그냥 여기서 푸는 거야. 얘 공집합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거 공집합이라고 생각한 걸 다시 별표를 표시해보면 여기가 공집합이라고 선생님이 체크해놓은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3번 다시 봐봐. 자, 이 상태에서 A에서 C를 빼. 그럼 이 상태에서 A에서 C를 빼면 어디만 나와? 여기만 남지. 근데 걔를 B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 얘는 여기서 공집합이야. 됐니? 끝. 자, 봅시다. 자, 일단 직선 L이랑 원점에서부터까지의 거리가 이다라고 나와 있고 주어진 이 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시켰더니 y는 3이라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일단 이놈을 이동시킨다는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얘를 이동시킬 때는 이 중심을 이동시켜서 어떤 점이 됐는지를 볼 거란 말이야. 오케이? 봐봐. 일단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벽히 세울 수는 없고요. 당연히 이제 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면은 y는 3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을 생각해봐. 그러면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이 무조건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또는 원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되니? 즉 이놈의 중심의 y좌표는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x좌표는 뭔지 몰라. 하지만 y좌표는 무조건 3보다는 1만큼 위로 간 4고 얘는 3보다는 1만큼 아래로 온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 말을 해석을 잘해보면 y는 3이라는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은 y좌표가 무조건 4가 되거나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가 이놈의 좌표를 몰라. 여기를 K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좌표 하나가 K,4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놈을 대칭 이동해서 얘가 됐어. 그러면 이 L이라는 놈은 얘와 얘의 수직 이등분선. 이 생각해줘야 되더라고요. 좀 많이 꼬였네. 자, 0,0이 여기 있고 K,4가 여기 있는데 대칭 이동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는 이놈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얘가 L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수직 이등분선을 떠올려 주셔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봐봐. 자, K 증가할 때 4 증가하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K분의 4야.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K겠지? 그치? 그리고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니까 2분의 K,1을 지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2분의 K,1을 지난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직선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2다. 이걸 풀어버리면 K값이 나온다는 거지. 왜? 문자로 표현했으니까. 됐니? 그래서 여기서 K값 구하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이거 K라고 잡아내나 똑같이 K값 구하는 거야. 따라보세요. 그러면 K값을 구하면 그 K값이 답이 아니라 내가 구하려는 건 이 K랑 이 K는 달라. 이거 A라고 해. 뭐 상관없어. A라고 해. 내가 구하려는 건 Y절편이니까 여기 계산해서 Y절편을 구해줘야지 답이야. 알겠니? 그래서 중요한 건 위쪽에서는 더 이상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없으니 아래쪽을 봐서 좀 원과 관련된 문제가 더 좀 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됐니? 자, 갑시다. 문제. 자, 일단 가주권을 천천히 해석해 봅시다. P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게 모두 거짓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P는 Q에 포함되지 않고 Q도 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면 이게 뭐야? 서로서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 가가 얘기하는 거여가지고 P와 Q는 서로서라고 해서 그림 자체가 이런 그림이 바로 떠올라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말을 보면 R에서 P 합집합 Q를 뺀데 공집합이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R은 P 합집합 Q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R은 P 합집합 Q에 포함되어 있는 뭐 이런 형태라는 거 같아요.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서로서라는 말이 아니, 야이. 아니죠. 야이, 죽었잖아. 아이씨. 자, 다시. 자, 봐봐. 헷갈릴수록 애초에 처음부터 그림 자체를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P가 Q에 포함되면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지. 그치? 여기가. 근데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 말은 여기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순수 P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다시 이걸 본 순간 얘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아 순수 P가 있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순수 Q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말을 해석을 좀 잘 해야 돼. 자, 그다음 말을 보면은 R이 P 합집합 Q에 포함되니까 R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서부터 이렇게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야. P에만 존재할 수도 있고 순수 P만 존재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보시면 자, R은 P 합집합 Q에 포함되고 있다. 이거 당연히 맞죠? 나에 의하면. 그치? 자, 그다음 니은. S라는 집합을 P 합집합 Q에서 Q 합집합 P를 뺀 대칭차 집합이라고 나왔대. 그럼 S는 여기 알겠어. 여기. 그럼 이놈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2개 이상이 맞다라는 거지. 왜? 여기도 존재하니까 1개 이상. 여기도 존재하니까 1개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이 맞겠지. 따라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R에서 Q를 뺀 게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R이 Q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면 R이라는 애가 여기 Q에서 여기서만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일 거야. 됐니? 자, 그러면 그때 R이 P의 집합에 포함됩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R이 여기서 놀면은 R이 P의 집합에 포함되니? 아니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틀려. 그래서 답은 기억력이다. 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A라는 집합은 N이 원소야, N. 그럼 N을 보면은 N은 지금 3 이상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 A라는 건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 N이라는 게 어떠한 N을 원소로 가져야 되냐면 N각형의 내각의 크기가 알파인데 걔가 자연수가 돼야 되네.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은 한 각이 60도, 정삼각형은 90도. 이 도라는 애가 자연수잖아. 60, 90. 그러니까 3하고 4는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오각형은, 육각형은, 칠각형은, 팔각형은 언젠가는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걔는 답이 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러려면 너네가 정 N각형에 한 각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정 N각형의 한 각을 어떻게 구해? 자, 그럼 정 N각형의 전체 각도 어떻게 구할까? 잘라. 그러면 삼각형은 180도. 사각형은 180도 곱하기 2. 오각형은 180도 곱하기 3. 맞아? 그러면 N각형은 180도 곱하기 N-2. 이게 전체 각도. 맞니? 그러면 한 각은 이거를 N으로 나눠야죠. 이렇게 유추를 해내든지 뭐 해야지 얘들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놈의 한 각을 구해보면은 전체 각도 180의 N-2를 N으로 나누면 답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근데 이제 뭐 이러한 애들 중에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어야 되면서 원소의 모든 곱이 홀수가 되는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그럼 일단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라는 얘기는 각각의 원소가 모두
홀수란 얘기지. 그럼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홀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홀수.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홀수는 이 180을 약수의 별로 택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왜냐면 여기는 얘랑,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일단 자연수가 나왔잖아. 자, 미안, 하나 놓쳤다. 얘가 한 값인데 얘가 자연수가 나오면 n을 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이 n을 약분시켜야 되지. 근데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면 이 둘은 절대로 약분이 안 돼. 왜냐면 여기에서 생각해봐. 여기에서 2를 더한 홀수거든. 여기서 2를 더한 홀수가 약분이 되는 게 있을까? 3, 5, 7, 9, 11, 13 이렇게 가잖아. 그 이 차이 나는데 걔네가 약분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이거랑 약분이 안 되고요. 무조건 얘랑 얘가 약분이 돼야 돼. 그 말은 얘는 180의 약수 중 무슨 수? 홀수에 넣는 거야. 일단 이 만족한 n을 찾는 거야. 따라오니? 그럼 180의 약수를 이렇게 쭈르륵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개수를 뭐 직접 구해도 돼? 쓸까? 아니면 좀 빠르게 할까? 좀 빠르게. 자, 그러면 이거 가자. 이제 경우에서 많이 풀었던 건데 이놈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손인수 분해를 먼저 하죠. 그래서 이거를 손인수 분해를 해보면 18 곱하기 15를 쪼갤게. 그럼 얘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얘가 2 곱하기 5니까 손인수 분해를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야 이렇게. 됐니? 근데 약수는 이놈에 대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형태인데 2를 가지고 있으면 짝수지? 즉 이걸로만 만들어야 돼. 그럼 몇 개 나와? 여기다 1도 하고 또 6개 나와. 하지만 1이라는 건 안 돼. 1이라는 건 안 돼. 왜? n은 3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몇 개라고 해줘야 돼? 5개라고 해줘야 돼. 됐니? 그러면 만족하는 홀수가 어쨌든 5개가 있는 거야. 만족하는 홀수가 뭐 A, B, C, D로 5개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런 것 중 원소 개수가 2개 이상인 걸 구하는 얘기지. 자, 그러면 전체에서 2의 5제곱에서 빼면 되겠지. 원소가 0개인 거, 원소가 1개인 걸 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원소가 0개인 거는 1개. 원소가 1개인 거 몇 개? 5개. 그래서 32에서 6을 빼니까 답은 26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됐니? 자, 근데 이거 문제 잘못 냈어.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푼 친구들 은근 많아. 어떻게 푸냐면 애초에 이 문제를 보면은 A의 원소가 몇 개인지 몰라. 그래서 이놈의 원소를 내가 그냥 뭐 X개라고 한번 해보면 어쨌든 이놈의 원소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걸 빼면 되니까 2의 X제곱 개수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원소 개수가 0개인 거 하나 빼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X를 뺀 거 이걸 구하는 거 아니야? 1이 원소의 개수가 6개였으면 전체 집합의 개수 2의 6제곱에서 6개 빼고 1개 빼고 어쨌든 이게 답 아니야? 오케이? 근데 답을 봐봐. 객관식을 보면 전부 다 20몇이라고 되어 있거든? 20몇? 그 말은 저 X가 5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 저기까지 맞추네. 선생님 제가 무슨 문제 모르는데 혹시 이렇게 풀었는데 맞아요? 라고 질문한 애가 있었어. 맞아야 되지. 원소 개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다. 근데 답지를 보니까 전부 다 20몇이네? 아, 원소 개수가 5개구나. 답은 이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푼 거죠. 짝짝짝. 이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일단 뭐 17번은 마지막에 풀고 18번, 20번 먼저 갈게요. 자, 일단 보면 A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네. 뭐 이놈의 근을 A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 얘가 0이 아닌 걸 B라고 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를 보면 A는 B의 여집합이래. 오케이? 그럼 B를 여집합해. 그럼 여집합하면 어떻게 돼? 얘가 는으로 바뀌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B라는 놈을 구해보면 B의 여집합을 구해보면 B의 여집합은 얘가 는으로 바뀌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B의 여집합이라는 놈은 마이너스라고 B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 마이너스라고 이라느랑 얘가 똑같아야 돼. 그 말은 이놈의 근이 얘랑 얘라 된다. 오케이? 근데 3차가 어떻게 근이 2개야? 즉 하나가 중근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면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야 돼?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가질 수 있고요.
이렇게 생겨도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그냥 그대로 갖고 2를 주문으로 걸어도 된다는 거지. 이 외에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전개해서 ABC고 전개해서 ABC고해서 단문을 그치. 됐니? 그렇게 안 어렵잖아. 쫄보들아. 그러니까 이런 걸 맞췄어야지. 아까 막 12번 뭐 y는 3에 또 함정에서 하면 다 그런 걸 갖다 버리고 이런 걸 맞췄어야지. 그치? 자 갑시다. 일단 20번은 내가 고쟁이에 대한 완성도가 좀 상당하다 그러면 그냥 맞췄어야 되는 문제야. 왜냐면 거기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설명할 때 이 문제가 기본이 된다고 얘기했던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 순서상의 개수는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 x가 y에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x가 여기 있으면 y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x, y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일단 이렇게 생긴 거의 개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야. 1이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2가 들어갈 수 A B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그럼 전체는 3의 4제곱이지. 맞아? 그래서 이런 말이 없었다면 답은 3의 4제곱. 오케이? 근데 지금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x하고 y가 같은 경우를 빼준다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서 이제 x하고 y가 같은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됐니? 그럼 x하고 y가 같은 경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2군데.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 2군데. 뭘 빼면 돼? 그래. 오케이? 이게 기본 문제였고 이거를 더 많이 한 게 고쟁이 3스텝이었는데 그걸 풀었는데 이걸 못 푼다? 그것도 제대로 푼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뭐 다 안 풀어줘요. 이 문제는 다 안 풀어줘. 왜냐면 너네가 이 문제는 일단 원하고 관련된 문제고 원방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봤다면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풀 수 있고요. 그때 이 문제를 안 풀어봤다면 지금도 못 풀어. 그러니까 그냥 째끼고 다른 문제를 더 공부를 하길 바란다. 자 그럼 일단 풀이를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놈을 이렇게 일단 이동을 시킨 것 위에 P가 있대. 그럼 일단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야겠지. 그럼 일단 이거 먼저 한번 읽어보자. 자 얘가 이렇게 되려면 일단 대칭 이동 먼저. 그러면 x, y 잘 바뀌었으니까 y는 x 대칭 해야겠지. 그치? 그 다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x축 대칭 해야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도형이 마이너스 y, x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 나와야 되고 x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켜야겠지. 이등이 여기까지? 네. 틀렸어? 맞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를 그려. 근데 이 그림을 진짜 얘를 이동시키면 너네가 하다가 뇌가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꼭지점 4개를 저렇게 이동시켜서 점 4개를 찍는다. 그럼 점 4개 연결하면 나온다. 됐니? 그래서 내가 만약 도형을 막 열심히 그렸더니 뭐 대충 얘기해볼게. 뭐 이런 형태가 나왔다. 사회꼴이니까 이런 느낌. 좀 이상하다. 이게 뭐야? 짧고 길고 약간 뭐 이런 느낌 나왔다고 해볼게. 쟤를 대치이동 여기 막 열심히 이동시켰더니 저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 위에 P가 있고 그리고 주어진 이 원 위에 Q가 있대. 뭐 이 원 어떻게 생긴 원이 있어. 여기 위에 Q가 있대. 언제가 제일 짧고 언제가 제일 긴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언제가 제일 긴지 짧은지는 일단 중심에서부터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고 더하고 수로 구한다. 됐니? 그럼 언제가 제일 긴 거 같아? 약간 이렇게 제일 긴 거 같지? 그치? 이게 최대고 언제가 제일 짧은 거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짧은 거 같지? 그치?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얘가 조금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휘어져 있으면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서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우리가 원에서 많이 한 거니까 너네가 실제로 해야 될 거는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동시킨 거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가 최소일지 최대일지를 눈으로 보면 물론 좋겠지만 안 보인다면 직접 하나하나 구해서 길이 비교해야 되고 시간 얼마나 걸릴까?
최소 7, 8분은 걸릴 것 같아. 진짜 빨리 풀어도. 왜? 점 이동시켜서 찍고 완벽하게 표현해서 원해서 해야 되니까. 즉 시험 때 어려야 되는 문제죠. 어려야 되는 문제야. 하지만 지금은 연습해야 되는 문제는 맞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해.